수연아, 잠깐만. 장 여사가 불렀습니다. 수연이 돌아보며 놀랬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니? 아, 친구 아이예요. 잠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수연의 대답이 들려왔지만 장 여사의 주의는 온통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아이라고? 장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싶어 해서요. 그래, 가렴. 그런데 수연아, 네. 혹시 그 친구는 언제 아이를 데려가니? 곧 데려오실 거예요. 수연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장 여사는 이런 수연의 모습에서 더욱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는 오후 3시경에 햇살 아래 고요했습니다. 넓은 보도를 따라 늘어선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초여름의 싱그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장미와 여사는 이 평온한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63세 장 여사는 연한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위를 유지해온 여성의 기품이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도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이곳에서 걷는 시간은 그녀에게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때 앞에서 명품 유모차를 밀며 걸어오는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수연이었어요. 아들 윤호와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 말이죠. 장 여사는 수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수연이 유모차를 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어요. 장 여사는 수연에게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죠. 수연아, 잠깐만. 장 여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수연이 돌아보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니? 장 여사가 유모차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커다란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코의 모양, 전체적인 얼굴 윤곽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아, 친구 아이예요. 잠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수연의 대답이 들려왔지만 장 여사의 주의는 온통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서 강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구 아이라고? 장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수연의 표정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감지했습니다. 네, 그래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연이 다시 설명했지만 장 여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수연 역시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아이, 우리 윤호랑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닮았네. 장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어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수연의 손이 유모차 손잡이를 더 꽉 쥐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야. 정말 신기하게 닮았어.
눈매며 코며 심지어 표정까지도. 장 여사는 계속해서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윤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5살 때의 윤호, 그때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이 기억났죠. 그 사진들과 지금 눈앞의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싶어 해서요. 수연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장 여사는 이런 수연의 모습에서 더욱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 가렴. 그런데 수연아. 네. 혹시 그 친구는 언제 아이를 데려가니? 아, 곧 데려가실 거예요. 수연의 대답이 매우 어색했습니다. 장 여사는 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럼 천천히 가렴. 조심히 가고.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수연이 유모차를 밀고 멀어져 갔습니다. 장 여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수연과 아이가 작은 점처럼 보일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죠. 저 아이, 정말 윤호를 닮았어. 장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의 어색한 반응까지 더해져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그날 밤 장 여사는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는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5살 때의 윤호 사진을 찾았죠. 역시 장 여사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 속 윤호와 오늘 본 그 아이의 모습이 거의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밀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장 여사는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생의 진리였죠. 숨겨진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 여사는 앨범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윤호의 아이라면 수연은 왜 이것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윤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장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밤새 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마자 다시 한번 윤호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쳤어요. 정말 똑같네. 장 여사는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분명 윤호와 혈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장 여사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잠깐 엄마 집에 들를 수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급한 일이야. 꼭 와야겠어. 장 여사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이런 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장 여사는 다시 앨범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수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동심리치료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차분하고 단정한 성격도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그 아이가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될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윤호가 도착했습니다. 34세의 윤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재벌 2세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먼저 이것 좀 봐. 장 여사는 윤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5살 때의 사진이었죠. 이게 왜요? 너 이때 정말 예뻤구나. 그런데 윤호야, 혹시 수연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윤호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아이요? 수연이가 아이를 키운다고요? 응. 어제 우연히 봤는데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더라. 그럴 리가요. 수연 씨는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여사는 윤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아이를 봐주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장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데요? 너랑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닮았어. 정말 신기하게 닮았더라. 윤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수연 씨가 친구 아이를 봐주고 있다고 했으면 그런 거겠죠. 윤호야, 엄마가 몇 살인 줄 아니? 아이들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놀랄 리가 없잖아. 장 여사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더해졌습니다. 윤호도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어요. 그럼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 아이가 정말 저와 닮았다는 거예요? 닮은 정도가 아니야. 거의 똑같아. 그리고 수연이 반응도 이상했어. 왜 그렇게 서둘러 가려고 하는지. 윤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과 사귀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어요. 서로 현재에 집중하자고 약속했거든요. 어머니, 혹시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정말 저와 닮았는지. 장 여사는 윤호의 반응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럼 내가 수연이에게 연락해 볼까? 아니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윤호가 핸드폰을 꺼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수연이 받았어요. 수연아, 나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집에 있어요. 왜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어제 너를 봤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수연이 잠시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요? 응. 아이랑 함께 있었다고 하던데 친구 아이를 봐주고 있다고 했다며? 아, 네. 그래요. 수연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윤호는 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그 아이랑 함께 나올 수 있을까? 엄마가 그 아이를 정말 귀엽게 보셨거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친구 아이라며. 같이 놀아주면 좋잖아.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윤호 오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럼 지금 당장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아니요, 오늘은 안 돼요. 내일 만나요. 수연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떻게 됐니? 장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 어떻게요? 장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수연이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니? 보통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그 공원에 가서 기다려 볼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하면 돼. 장 여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회사에 가.
수연이가 너를 보면 의심할 수 있어. 윤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장 여사는 윤호가 회사로 떠난 후 차분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옷차림을 선택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수연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장 여사는 수연이 자주 간다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꽤 넓은 공원이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이 아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유모차 없이 아이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장 여사는 아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윤호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장 여사가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네. 어서 와. 수연은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장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장 여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목소리의 톤까지 윤호를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니? 이한이에요. 이한이구나. 몇 살이야? 5살이에요. 장 여사는 아이와 대화하면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말하는 투, 표정 짓는 방식,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윤호를 연상시켰어요. 수연아, 이 아이 정말 윤호랑 닮았다.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더 확실하네. 그런가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 여사는 수연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친구분은 언제 데려가신다고 했지? 곧 데려가실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장 여사는 이제 확신했어요. 수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하나, 엄마는 어디 계시니? 장 여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수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여기 있는데요. 아이가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야, 이하나. 아줌마가 궁금해 하시는 건 수연이 서둘러 말을 가로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 여사는 모든 걸 알아차렸어요. 수연아, 이 아이 내 아들이지? 장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 왜 거짓말을 했니? 친구 아이라고 하면서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왜 숨겼는지가 중요하지.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니? 장 여사의 질문에 수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혹시 우리 윤호랑 관련이 있는 거니? 장 여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연의 반응을 보면 답은 뻔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이한이도 함께. 아니에요. 이한이는 집에 보내고 저 혼자 갈게요. 왜? 이 아이도 함께 와야지. 할머니가 과자도 많이 사놨는데. 장 여사가 이한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한의 눈이 반짝였어요. 과자요? 응, 맛있는 과자 많이 있어. 같이 가자. 수연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었어요. 1시간 후 장 여사의 집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하는 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연과 장 여사는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이 아이 아버지가 윤호지? 어머니, 맞지? 어제부터 계속 관찰해 봤는데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야. 거의 판박이잖아. 수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장 여사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언제 일이야? 윤호는 알고 있니? 오빠는 몰라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최근에? 무슨 소리야? 5년 전 일이에요.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었는데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여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자세히 말해봐. 5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아동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만났어요. 윤호를? 네. 그때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하룻밤 일이었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장 여사는 윤호의 5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윤호가 미국 출장을 여러 번 다녔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럼 이한이를 낳고도 윤호가 아버지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네,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윤호 오빠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몇 달 전? 너희가 만난 게 언제인데? 8달 전이에요. 장 여사는 계산해 봤습니다. 수연과 윤호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것이 8달 전이고 그때 수연이 윤호가 이한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를 속인 거네?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알았어?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오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나서 확신했어요. 장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자를 얻게 된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았다는 배신감도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알았으면 바로 말했어야지. 무서웠어요. 오빠가 어떻게 생각할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 여사는 그런 수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장 여사는 수연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연의 처지가 이해되기도 했어요. 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럼 이한이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란 거야? 네. 아직 어려서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는 멀리 있다고만 했어요. 장 여사는 거실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얼굴로 만화를 보고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수연아, 이제 윤호에게 말해야겠다. 어머니, 제발. 뭘 제발이야? 이건 윤호가 알아야 할 일이잖아. 자기 아들인데.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알면 저희를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결혼도 취소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건 윤호가 판단할 일이야. 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장 여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말할게요. 언제? 내일.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다 털어놔. 더 이상 숨기면 안 돼. 그때 이한이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화장실은 어디예요? 이한아, 이쪽으로 와. 장 여사가 이한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한이 화장실에 들어간 동안 장 여사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윤호를 닮았네. 이한의 걸음걸이, 말하는 방식, 심지어 화장실을 찾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윤호와 똑같았습니다.
장 여사는 갑자기 윤호가 5살이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안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장 여사가 물어봤습니다. 이안아, 할머니한테 와서 안아볼까? 이안이 망설이더니 천천히 장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장 여사가 이안을 안아주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내 손자구나. 혈육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였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인데도 이상하게 정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이안아, 할머니가 사탕 줄까? 네. 이안의 환한 웃음을 보며 장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서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이 아이 정말 예쁘게 키웠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이제부터는 혼자 키우면 안 돼. 윤호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오빠가 저희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거부? 윤호가 왜 거부해? 자기 아들인데. 갑자기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장 여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윤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당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니까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죠. 윤호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야. 처음에는 놀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엄마가 윤호를 몇 년 키웠는데 모르겠어? 수연이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안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곧 갈게, 이안아. 할머니, 저 또 놀러 와도 돼요? 이안이 장 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장 여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정말요? 이안의 환한 웃음을 보며 장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윤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말이죠. 1시간 후 수연과 이안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 여사는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윤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직접 말하겠다고 했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저녁 8시 장 여사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퇴근했니? 네,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연이를 만났어. 그래서요? 내일 수연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 중요한 얘기래. 윤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그건 수연이가 직접 하겠지. 하지만 윤호야, 마음의 준비를 해도. 마음의 준비요? 응. 놀랄 수도 있는 얘기니까. 윤호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아이와 관련된 건가요? 내일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수연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맞아.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모양이야. 윤호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아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윤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수연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한편 수연도 마찬가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안을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내일 윤호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수연은 계속해서 자문자답했습니다. 윤호가 진실을 알고 나서도 자신과 이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멀어질까? 다음 날 오후 윤호와 수연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와서 미리 도착해 있었어요. 수연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긴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수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그런데 수연아, 어제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야. 수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밤새 연습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윤호 오빠, 내가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윤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뭔데? 무슨 일이야? 먼저 약속해줘. 끝까지 들어주기로. 무슨 소리야? 당연히 들어야지. 수연이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기억해? 5년 전에 미국에 출장 간 적 있지?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이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미국을 여러 번 다녔던 시기였어요. 응, 그때 한 달 정도 있었지. 왜? 혹시 그때 누군가를 만난 적 있어? 윤호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무슨 뜻이야? 수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여자를 만난 적 있어? 윤호는 5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업무에 치여서 바빴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설마.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 전 미국에서의 그 밤이 생각났거든요. 오빠도 기억나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설마 그때. 맞아. 그때가 나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내가? 응. 그때 나도 연수 중이었어. 아동심리치료 프로그램 때문에 시카고에 있었거든. 윤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잘못되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났어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었죠.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아니었던 거야? 아니야. 처음 만났을 때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오빠는 나를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취해 있어서. 윤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요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럼 혹시 그 아이가? 응.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이가 오빠 아들이야. 윤호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네. 내 아들? 응. 5살이야.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윤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그때 오빠 이름도 몰랐고 연락처도 없었잖아. 그럼 언제 알았는데? 몇 달 전에. 오빠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확신했어. 윤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화가 나고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몇 달 전에 알았으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어? 무서웠어. 오빠가 어떻게 생각할지, 부담스러워할지. 부담스럽다고? 내 아들인데? 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오빠 목소리 좀. 아, 미안해. 윤호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바로 말했어야지.
왜 결혼을 앞두고서야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알게 되셔서. 엄마가 알게 됐다고? 어제 우연히 만나셨는데 이한이를 보고 오빠랑 닮았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결국 털어놓게 됐어. 윤호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과 닮았다는 말, 마음의 준비를 하라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그럼 엄마도 다 아시는 거야? 응. 어제 다 말씀드렸어. 윤호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연아, 나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 갑자기 아버지라고? 5년 동안 내가 몰랐던 아들이 있다고? 윤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나는 내 아들의 5년을 놓쳤어. 첫걸음, 첫말, 모든 걸 놓쳤다고. 오빠, 나도 힘들었어.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2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오빠, 여기서는 안 돼. 다른 데로 가자. 어디로? 내가 지금 어디 갈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 시간이 필요해. 오빠, 제발. 수연아, 미안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윤호가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윤호는 카페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결국 집 근처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5살짜리 아들이 생겼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윤호는 항상 계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윤호야, 수연이 만났니? 네. 어떻게 됐어? 윤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장여사였어요. 집에 갈게요. 얘기는 집에서 해요. 1시간 후 윤호는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여사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많이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앉아라. 장여사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아들인가요? 그런 것 같아. 너무 닮았어. 윤호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5년 동안 제가 아버지라는 것도 모르고. 윤호야, 수연이도 처음에는 몰랐어. 너랑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몇 달 동안 숨기는 게 맞나요? 장 여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윤호야, 수연이 입장도 생각해봐. 갑자기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어머니도 수연 씨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해보자는 거지.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 이한이 정말 저를 닮았나요? 닮은 정도가 아니야. 거의 똑같아. 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더 확실했어. 집에 왔다고요? 응. 수연이랑 같이 왔어. 정말 예쁜 아이야. 장 여사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윤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벌써 그 아이를 손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혈육인데 당연하지. 그리고 윤호야, 그 아이가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몰라. 수연이가 정말 잘 키웠어. 윤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수연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 갑자기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장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준비가 된 부모가 어디 있니? 모든 부모는 아이와 함께 배워가는 거야. 하지만 이미 5살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5년을 놓쳤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함께하면 되잖아. 윤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연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윤호는 문자를 보며 수연의 심정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수연 씨는 왜 저랑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무슨 뜻이야? 아이 아버지가 저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말이에요. 혹시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장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어제 보니까 수연이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어. 사랑이요? 응.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만약 이용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아이 얘기를 했겠지. 윤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수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사귀면서 느꼈던 수연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아이를 만나봐. 내 아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해봐.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한이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거든요. 언제 만나볼까요? 내일이 어때? 내가 수연이한테 연락해 볼게. 어머니가요? 응. 너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윤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되었다는 현실, 수연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안을 재우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윤호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수연은 윤호가 자신과 이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윤호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장 여사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호 만났지? 네. 수연의 목소리에 우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당황하더라. 그런데 수연아, 오늘 이한이랑 함께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니? 네. 오늘요? 응. 윤호가 이한이를 만나보고 싶어 해.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호가 이한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정말요? 그래. 오후 3시쯤 어떨까?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호와 이한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한은 갑자기 아빠가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후 3시 수연은 이한과 함께 장 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한은 어제 온 적이 있어서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한이 환하게 웃으며 장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장 여사는 이한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한이 오늘도 왔구나. 네, 할머니가 과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수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윤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윤호 오빠는요?
곧 올 거야. 일찍 나온다고 했어. 수연은 긴장했습니다. 윤호가 이안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었거든요. 30분 후 윤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를 나왔어요. 하지만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만난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윤호야, 왔구나. 장 여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호는 거실로 들어가면서 이안을 보았어요. 아이는 바닥에 앉아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이안은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어요. 이안아, 인사해봐.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안이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안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윤호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목소리와 비슷했거든요. 안녕. 이안아. 윤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저씨도 레고 좋아해요? 이안이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윤호는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응, 좋아해. 그럼 같이 만들어요. 이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망설이다가 아이 옆에 앉았어요. 이안은 레고 조각들을 윤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집이에요. 아저씨는 뭐 만들 거예요?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윤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안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자동차요? 저도 자동차 좋아해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윤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인데도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연과 장 여사는 부엌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네. 장 여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윤호 오빠가 이안이를 거부할까봐 걱정했거든요. 혈육은 혈육이야. 아무리 모르고 지냈어도 뭔가 통하는 게 있어. 1시간 정도 함께 레고를 만들면서 윤호는 이안을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성격, 말하는 방식,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과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배고파요. 이안이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치킨. 치킨? 좋지. 할머니한테 말해볼까? 윤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어요. 저녁 시간 네 사람은 함께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안은 윤호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는 어떤 일 해요? 회사에서 일해. 재미있어요? 가끔 재미있어. 저는 커서 로봇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안의 꿈을 들으며 윤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비슷한 꿈을 가졌던 기억이 났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이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윤호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이안이한테는 아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가끔 물어보면 멀리 있다고 했어. 자세한 건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 그럼 나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 그냥 엄마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기에는 이안도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안이 돌아와서 다시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또 놀러 와요. 그래. 이안이가 좋아하면 또 올게. 정말요? 약속해요. 이안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와 약속했어요. 약속해.
그날 저녁 수연과 이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 윤호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때? 이한이 만나보니까 정말 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윤호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 종일 이한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이한이도 당황할 것 같고 현명한 생각이야. 그리고 수연 씨와도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그래. 수연이도 많이 힘들어 했을 거야. 윤호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 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이한을 직접 만나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너무 순수하고 예뻤거든요. 내 아들이구나. 윤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한과 함께 배워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윤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한을 만난 후로 계속 생각이 많았거든요. 수연아,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언제? 지금 괜찮아? 이한이는 어떻게 하지? 함께 와도 돼. 아니면 엄마한테 맡기고 우리끼리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부탁드려 볼게. 1시간 후 윤호와 수연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번 카페에서의 일이 있어서 사람이 적은 곳을 선택했어요. 수연아, 지난번에는 미안했어. 윤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당황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이한이를 만나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수연의 눈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응. 정말 내 아들이구나 싶더라.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지. 그치? 처음에 오빠 어린 시절 사진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윤호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무서워? 응. 5년을 놓쳤는데 이제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한이가 나를 받아들일까? 수연이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천천히 하면 돼. 이한이도 갑자기 아빠가 생겼다고 하면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지금처럼 자주 만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이한이에게 설명하고.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우리 결혼 얘기는 어떻게 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수연도 이 부분이 걱정이었어요. 오빠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어색해. 순서? 보통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아이가 먼저 있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 수연이 이해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미룰까? 미루는 게 아니라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연인이면서 동시에 이한이의 부모잖아. 맞아.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 이한이를 위해서도. 수연은 윤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이한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고마워, 오빠. 이한이를 생각해줘서. 이한이는 내 아들이야. 당연히 생각해야지. 그때 윤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윤호야, 이한이가 너 찾고 있어. 저를요? 응. 아저씨는 언제 와요? 그러네. 윤호와 수연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윤호가 말했습니다. 이한이가 날 찾는데 벌써 정이 든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상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두 사람은 함께 장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한이 달려와서 윤호에게 안겼어요.
아저씨, 왔다. 이하나, 잘 지냈어? 네. 할머니랑 쿠키 만들었어요. 이한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아이를 안아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한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야? 수연과 윤호가 당황했습니다. 장 여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한아,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가 자꾸 와서 같이 밥 먹고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럼 가족 아니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하나.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이한이랑 엄마를 많이 좋아해서 자주 오는 거야. 그럼 우리 가족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한의 말에 윤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한아, 아저씨가 이한이의 가족이 되고 싶어. 정말요? 응.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해. 괜찮을까?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아저씨 좋아해요. 그 순간 윤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되고 싶다는 것을, 그리고 수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것을 말이죠. 몇 주가 지나면서 윤호는 점점 아버지 역할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말마다 이안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일상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안이 그린 그림 한 장을 윤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 이게 뭐야? 아빠랑 엄마랑 나예요. 윤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 네. 아저씨가 제 아빠 되는 거 맞죠? 이안이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안아, 아저씨가 정말 이안이 아빠야. 정말요? 응. 미안해. 이제까지 말하지 못해서. 이안이 윤호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아빠. 그 순간 윤호는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이안이 아버지를 만났고 윤호도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장 여사는 그런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모든 비밀은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몇 달 후 윤호와 수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안이 링베어러를 맡았고 장 여사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손자와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이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윤호는 아내가 된 수연과 아들 이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장 여사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역시 우리 집 손자가 맞네.